됐다. 자, 오늘 이제 초급반 마지막 강의예요. 네, 50명이 수강생인데 제 라이브는 14명이네요. 잠시만요. 오늘은 초급반 마지막 강의고, 진짜 이렇게 불금을 놀지도 않고 리버싱을 한다는 그 열정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방금 2시간가량 계속 리버싱 문제를 풀었는데, 또 리버싱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 오늘은요, 코드 엔진 베이직 RC 11번부터 20번까지 풀게요. 그리고 평가 문제가 나갈 거예요. 평가 문제는 제가 공지사항에도 적었는데, 평가 기간은 이렇게 돼요. 평가 기간은 이제 강의가 끝난 오늘 금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이 끝날 때까지 일주 플러스 2일인가? 해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평가 문제는 18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넉넉하진 않고, 아니에요. 쉬워요. 쉽고, 문제는 쉽고, 하루에 2문제씩은 푸셔야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2시간 정도 가량 18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2시간 만에 18문제를 풀었는데, 뭐 저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제가 일주하고 이틀 해가지고 더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드 엔진 베이직 RC 풀기 전에 평가 문제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가 문제는요, 기존에 있는 그런 리버싱 문제들이에요. 코드 엔진이 리버싱 사이트로 유명하다면, 그 전에는 심플즈 KR이라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리버싱 문제인데, 거기에 리버싱 문제인 시즌1 크랙미 1번부터 18번까지 푸는 게 이게 평가 문제거든요. 이게 평가 문제고, 못 푸셔도 상관없어요. 18문제를 답을 작성해서 내요. 뭐 풀이 과정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를 푸셨어요. 1번 문제 답이 홍길동이다. 홍길동 적고, 뭐 2번 문제 답이 456이다.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답을 쭉쭉쭉쭉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중간에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1번부터 18번까지 푸는데 어렵다 하는 거 있죠. 이 문제 어려운데 하는 거는 그냥 과감히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이제 쉬우면 또 풀고, 또 어려우면 과감히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고민해서 푸는 식으로. 이번에는 순위는 없어요. 순위는 없고, 이게 제가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심플즈 KR 시즌 1 크랙미 1번부터 18번까지 푸는 게 평가 문제고요. 18개의 문제를 답을 작성해서 내면 돼요. 뭐 텍스트 문서로 작성하든 아니면 카카오톡 뭐 이 정도는 뭐 지원을 하죠. 뭐 카카오톡에다가 컨트롤 CV 해가지고 해도 되고. 괜찮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답을 제출하시면 되고,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다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 한두 문제 못 푼다고 제가 이 사람은 기준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합격을 안 시키진 않고요. 그리고 저번에랑 좀 다르게 저번에는 평가 문제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일단 강의를 잘 이해했느냐 이거였어요. 강의를 잘 이해했느냐 이거였고 이것뿐이었어요. 저번에 평가 문제의 그 기준은. 근데 이번 평가 문제의 기준은 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리버싱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강의를 제가 무료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엄청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해킹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료 강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겐 저에게는 이제 해킹팀의 팀원을 뽑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리버싱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느냐. 그리고 3번은 협동이에요. 협동. 해킹팀에서는 협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자기가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 그래봤자 협동을 안 하면요 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협동을 잘해가지고 푸느냐인데 카카오톡방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모른다. 그럼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거죠, 질문을. 나는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혹시 푸신 분들은 어떻게 푸셨냐? 그럼 또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협동이 잘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협동이죠. 협동을 보고 뭐 이 부분은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차후 해킹팀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리버싱을 하느냐,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못 풀었는데 한 10문제 정도? 지금 문제가 18문제니까 9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그 9문제를 답안을 제출을 못했다 해가지고 제가 뭐 탈락시키진 않을 거고요. 그냥 최대한 열심히 푸시면 돼요. 최대한 열심히 풀고 모르는 거는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면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풀이 과정을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따라 해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받고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풀이 과정을 뭐 검색을 하든 아니면은 카카오톡방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풀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뭐 18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은 못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아마도 진짜 내가 뭐 다음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번보다는 저번에는 뭐 못 맞추면은 불합격, 맞추면 합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맞추면 합격, 뭐 못 맞추면 불합격이 아닌 그냥 열정을 보여주시면 돼요. 열정을 보여주시면 웬만하면 다 합격되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해킹팀을 만들 생각이에요. 뭐 그런 정식적인 해킹팀은 아닌데 진짜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그런 해킹팀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원은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뭐 인원이 적든 뭐 많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이제 팀원들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 열정이 넘치셔야 돼요. 열정이 넘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열정이 넘쳐야지 계속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아야지 또 활동도 자주 할 수 있고 내가 리버싱 분야에 취업을 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리버싱 아니면은 진짜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는 분들 이러는 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할 거예요. 어떤 세미나냐면 리버싱 기술이나 뭐 리버싱 문제풀이에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데 월수금호를 할 거예요. 일단은 뭐 자세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월수금 해가지고 각자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 A 수강생이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럼 다음 날은 B 수강생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C 수강생이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각자 뭐 A 수강생은 뭐 김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B라는 그런 B 수강생은 뭐 짜장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각자 연구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죠. 뭐 문제풀이를 하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강의를 하듯이 발표를 하고 그 듣는 수강생들은 그걸 듣고서 이제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기술을 계속 공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력을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킹팀에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수강 듣고서 독학하시면 되고 나는 이 팀에 들어가가지고 기술 공유를 해서 진짜 리버싱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되고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리버싱 분야에 이 분야가 아니면은 뭐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50명의 수강생 중에 아마 지금 라이브 듣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아마 관심 없는 분들일 거예요. 그냥 나는 좀 리버싱 좀만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평가 문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고요. 제가 뭐 자세한 거는 강의 끝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설명하느라 15분이 지났는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11번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11번 OEP를 찾으시오. OEP를 찾으시고 스톨른 바이트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OEP 구하라면은 패킹이 되어 있는 그런 걸 거예요. 내 거를 넣어버렸네. 11번 아마 UPX로 패킹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UPX로 패킹이 되어 있죠. 제가 어제도 OEP랑 스톨린 바이트를 찾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뭐 OEP는 뭐 맨 마지막 구문에 있겠죠. 점프문에 내리다 보면 점프문 있죠. 이제 OEP로 점프하는 그런 점프문인데 0040100C로 점프를 시키고 있어요. OEP죠 이게. 이제 OEP 구했고, 스톨른 바이트는 여기 OEP로 가는 점프문 위로 좀 올려보면 팝AD라고 있어요. 팝AD랑 LEA 이거 사이에 이거 옵코드를 보면 된다 했는데 이걸 적어줘요. 6A 00 68 00 20 40 00 68 12 20 40 00 이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스톨른 바이트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줘요. 답을. 그리고 인증을 하면 틀렸다고 나오는데 아마 오타가 났을 거예요. 6A 00 68 00 20 40 00 68 12 20 40 00 왜 안되지? 0040 100C 0040 100C 뭐죠 이거? 맞다. 이게 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여기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면 여기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높 명령어를 넣어놔가지고 페이크를 줬는데 제가 그 페이크에 좀 당했네요. 그럼 OEP는 여기죠.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면 네,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줬는데 어쨌든 간에 11번 풀었고, 12번 키값을 구한 후 입력하게 되면 성공 메시지를 볼 수 있다. 근데 성공 메시지 대신 키값이 메시지 박스에 출력되려면 헥스 에디터로 오픈한 다음 어느 주소 영역에 키값을 덮어쓰게 해야 되는가. 키값이랑 주소 영역을 찾으래요. 일단 키값 찾아야 되겠죠. 키값은 제가 항상 알려드렸는데 키값 찾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 걸려있는 건 없고, 키값은 텍스트 검색하라 했죠. 제가 텍스트 검색하고 여기 성공 문자열이 있죠. 여기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분기문을 찾아줘요. 여기 보면 여기 비교문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EAX 일단 아마 낚시 코드 이게 시리얼인 줄 알고 이거 보시고 낚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게 시리얼이 아니고 이 구간을 해석을 해볼게요. 7228 96BF 이거고 0040 109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EAX에 아마 입력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7A2896BF가 비교할 값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뭐 확인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EAX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1, 2, 3을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했더니 EAX에 7비 값이 세팅이 돼 있어요. EAX의 7비. 7비가 뭐냐? 7비가 10진수 값으론 1, 2, 3이죠. 저희가 이제 1, 2, 3을 넣었는데 7비가 들어간 걸 보아선 16진수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10진수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되려면은 어떤 값이 돼야 되는가? 그럼 이걸 10진수로 뭔지 한번 보면 되죠. 보니까 이거네요. 결론은 이거를 넣으면 된다는 소린데, 넣으면 이제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리얼을 찾았어요. 시리얼을 찾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시리얼을 넣었을 때 이 메시지 박스에 키값이 뜨라고 만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평가 문제에서 풀었듯이 이거를 메시지 박스를 패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덮었을 그 주소를 한번 찾아라 했으니까 코드 엔진 12번 이걸 헥스 에디터로 열어요. 아까 congratulation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서 컨트롤 F 하고 텍스트를 검색을 해줄게요. 콘을 치니까 congratulation you found the right key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키값이 출력되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9 48 0383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부분은 다 지워주면 되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잘못 눌렀는데. 컨트롤 F 여기서부터 바꿔줍니다. 2049 48 0383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지워주면 되겠죠. 뭐 저는 뭐 스페이스로 지워줬는데 0000으로 지워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좀 페이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널 값이 들어가야 돼. 널. 그래서 여기는 00이 되는 거죠. 00이 돼가지고 결론은 저희가 덮어쓴 값이 D3B 그리고 여기니까 D45가 되냐. D45가 되고, 그리고 문제 양식에 보면 이렇게 4자리예요. 4자리. 4자리인 걸 보아서는 양식에 맞춰주기 위해서 0을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일단 시리얼도 구했고 주소값도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어서 인증을 해주게 되면 정답이죠. 이렇게 풀면 되고, 13번 풀도록 할게요. 13번은 이렇게 열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뭐 이거 열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열잖아요. 그럼 C샵이랑
단넷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요. C샵이랑 단넷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디컴파일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본 소스로 복원을 시켜주거든요. 거의 90% 똑같이 복원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디스어셈블러인 올리디버거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디컴파일러가 있으면은 편하게 풀면 되는데 왜 굳이 올리디버거라는 걸 써야 되냐, 뭐 이런 건데, 뭐 자바도 디컴파일러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C샵이나 단넷 프로그램이 나오면 디컴파일러로 풀어야 돼요. 제가 리버싱 툴에 디컴파일러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 리플렉터라는 그런 디컴파일 툴이에요. C샵이랑 단넷을 디컴파일 해주는 툴인데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막 뜰 텐데, 이제 여기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켰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클로저 해가지고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디컴파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우지 마시고,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제가 지웠다가 개고생한 적 있는데 지우시지 마시고, 내가 디컴파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좀 복잡한 C샵 프로그램이면 좀 어려울 텐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고 익스포트 해요. 그러면은 경로를 설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원본 소스로 복원을 시켜주거든요. 원본 소스로 복원을 시켜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프로젝트 파일이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렉이 좀 많이 심한데, 지금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열어놓은 게 있는데,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요 이렇게 복원을 시켜줘요. 원래 소스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줬는데 해석을 해볼게요. 보면 지금 이거는 암호화 걸린 문장을 복화시켜주는 그런 코드고, 이거는 암호화 시켜주는 코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인이에요. 메인 부분인데 보면요, 내리다 보면 if 문이 있죠. 지금 리드 라인이 플레인 텍스트랑 같다면 이걸 출력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희는 이제 플레인 tekst라는 변수 안에 있는 게 뭔지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가로 채는 거죠. 프린트 F, C샵에서는 프린트 F가 이거거든요. 화이트 라인. 그러니까 언어를 나중에 좀 하시게 되면은 많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플레인 텍스트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C를 안다,
C언어로 하면은 C언어로 하면 이거겠죠. 퍼센트 S 해가지고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C샵에서는 이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중간에 plain 텍스트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어요. 뭐 이거는 뭐 지워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디버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버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를 알면 좋아요. 뭐 자바도 알면 좋고 C샵도 알면 좋고 뭐 델파이도 알면 좋고 그렇게 하면은 플레인 텍스트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성공했다고 나오죠. C샵이나 닷넷 문제는 디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4번 14번은 이제 시리얼 구하는 문제인데 코드 엔진일 때 시리얼을 몇이냐. 뭐 시리얼 문제는 뭐 간단하죠. 뭐 시리얼 문제는 뭐 텍스트 검색하고 뭐 아니면 비교함수 찾고 UPX 걸려있네요. UPX 걸려있으니까 풀어주도록 할게요. UPX 걸려있는 걸 풀어주고 텍스트를 검색해야 되겠죠. 텍스트 검색해주고 성공 문자를 들어가서 위로 좀 올리다 보면 비교문이 있겠죠. 이게 지금 비교문이잖아요. CMP, EAX, ESI 그리고 뭐 이렇게 점프문인데 네, 아까 그거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그럼 EAX랑 ESI가 있는데 뭐 하나는 입력한 값일 거고 뭐 하나는 비교할 값이겠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달리고 코드 엔진을 넣고 1, 2,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EAX에 7B가 들어갔죠. 7B는 이제 10진수로 1, 2, 3이에요. 그럼 결론은 EAX에 저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갔고 그럼 ESI에 비교할 값이 있겠죠. ESI는 이게 주소로는 안 보이는데 네, 주소는 아니고 이거예요. 값이. 근데 저희가 입력을 1, 2, 3을 입력을 했는데 16진수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진수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이거에 10진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구해줍니다. 이거의 10진수를. 이거의 10진수는 이거네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니까 이제 맞다고 뜨네요. 그럼 답은 이거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14번은 정답이 이거죠. 맞다고 나오네요. 자, 이제 15번이에요. 벌써 15번인데 생각보다 좀 빨리 푸네요. 15번이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시리얼 구하는 문제인데 네임이 코드 엔진일 때 뭐 시리얼을 구하라는데 시리얼 문제 뭐 간단하죠. 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푸셨습니까? 크래커 툴 안 되시는 분들은 DLL이 없다고 나오실 텐데 그 DLL을 경로에 잘 넣어 주셔야지 실행이 돼요. 자, 그럼 15번 풀어볼게요. 넣어보고 뭐 제가 뭐 말했듯이 쉽죠? 텍스트 스트링 검색하고 성공 문자열 찾아서 들어가지고
위로 올리면 비교문이 있죠. 비교문 지금 찾았죠. 비교문 찾았고 해석을 해줄게요. cmp ex 그리고 dword 45b84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jng 0045885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있죠. 이것도 뭐 간단하죠. 뭐 EAX에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건 주소 값으로 보이는데 이 주소 안에 비교할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시켜요. 코드 엔진이었으니까 코드 엔진 넣고 1, 2, 3을 넣을게요. 넣으면 지금 EAX에 7B가 들어갔죠. 7B는 10진수로 1, 2, 3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EAX가 내가 입력한 값이 맞고 지금 여기에 비교할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찾아주도록 할게요. 이 주소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dword가 뭐고 워드가 뭐고 바이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dwo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word 이렇게 돼 있고 바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dword는 이거 4개를 읽어요. 4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dword 그리고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dword는 지금 이 주소값에 dword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소값에 가요. dword는 제가 뭐라 했죠? 4개라 했죠? 4개라 했죠? 4개니까 00000000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워드는 2개라 했죠? 2개만 읽으시면 돼요. 0000 바이트는 하나예요. 하나니까 하나만 읽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다른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네, 민성님이 말했듯이 다른 자료형이 있어요. 이제 PTR은 뭐냐면 PTR은 이제 제가 좀 야매로 리버싱을 좀 배웠는데 PTR이 아마 포인트일 거예요. 포인트일 거고 제가 정확히 몰라요. 제가 캐스팅인지도 모르고 뭐 잘 몰라요. 저는 좀 야매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결론은 이 주소값에 dword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네요. 캐스팅이 좀 맞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4개 있죠. 이거 4개를 읽는데 제가 메모리 덤프에 있는 거는 이제 리틀 엔디언으로 읽으라 했잖아요. 그럼 0000 6160이죠. 즉 6160이죠. 이 6160 입력을 했을 때 16진수 6160으로 나와야 되니까 6160을 10진수로 바꾸면 이거네요. 24928. 결론은 24928이 정답이라는 건데 넣어 볼게요. 넣으니까 맞았다고 뜨네요. 그래서 정답은 24928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도 또 시리얼 문제네요. 뭐 이 정도면 뭐 시리얼 마스터 되겠어요. 시리얼 마스터 될 것 같은데 자 16번 16번 뭐 여니까 이름값 넣고 그리고 비밀번호 시리얼 값 찾는 문제인데 코드 엔진일 때 1, 2, 3 넣으면 뭐 틀렸다고 나와요. 뭐 다 필요 없고 해보면 되겠죠.
뭐 넣어보니까 패킹은 안 돼 있고 16번을 넣어서 시리얼 문제는 간단하게 텍스트를 찾고 성공 구문을 찾고 좀 위로 올리다 보면은 비교 구문이 있겠죠. 비교 구문이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비교 구문. 성공 구문 위에서 첫 번째 점프문이 비교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비교문인데 CMP, EAX 그리고 D워드, EBP 빼기 3C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JNZ 004016 3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EAX에는 저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EBP 3C에는 비교할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확인해보면 되겠죠. 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달리고 코드 엔진 입력하고 1, 2, 3 넣어볼게요. 그럼 지금 EAX에 7B 들어갔죠. 7B는 제가 10진수로 1, 2, 3이라 했죠. 그러니까 EBP 빼기 3C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지금 EBP는 현재 EBP는 이거예요. 여기에 빼기 3C를 하면 뭐 계산기 쓰면 되죠. 이제 여기 헥스값으로 세팅하고 00 22 FF 48 빼기 3C는 EFF 0C네요. 그럼 결론은 EBP 빼기 3C가 값이 이거예요. 그럼 이 주소값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죠. 제가 D워드는 4개 읽으라 했잖아요. 이렇게 4개를 읽습니다. 그리고 리틀 엔디언으로 보라 했잖아요. 메모리 덤프는 24, C6, 0D, 97 이거죠. 그럼 결론은 저희가 이제 10진수를 넣었을 때 16진수로 변하면서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10진수를 어떤 걸 넣어야지 이걸로 변할까? 뭐 이거를 10진수로 변경하면은 되겠죠. 이거를 10진수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보니까 이거네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6번) 코드 엔진 3838184855 하니까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시리얼 문제를 또 간단하게 풀었고, 네, 이제 17번 풀도록 할게요. 17번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17번이 어려운데 17번을 이렇게 열어줘요. 17번은 뭐였냐? 17번은 이건데 키값이 이거일 때 네임은 무엇이냐? 네임 값을 구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구하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네임 값을 넣었을 때 시리얼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반대로 키 값을 주고 네임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네임 값은 한 자리예요. 한 자리래요. 일단 키 값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B, DA, EF, 56, BC, 4F, 4368, 8H1, 870B 이거일 때 네임 값을 구하라 했죠. 그럼 뭐 지금 한 자리래요. 한 자리. 네임 값은 한 자리라는데 키값 넣고 뭐 아무거나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개념을 알려드릴 텐데 브루트 포스라고 있어요. 브루트 포스. 제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브루트 포스라고 있는데 무차별 대입이라는 그런 기법이에요. 네, 아시는 분 있네요. 이제 무차별 대입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1부터 뭐 넣어보고 영어 쭉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제 넣으니까 지금 문자를 더 넣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몇 이상의 문자열을 넣어야지 그게 넘어가는 그 문이 있나 봐요. 일단 문자열 검색해주고 찾으니까 여기 있죠. 문자열을 더 넣어라.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CMP EAX3 JGE 0045 BB32 그리고 문자열 있는데 딱 보면은 이제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감이 왔을 거예요. EAX가 저희가 넣었던 그런 값일 거예요. 값일 텐데 지금 여기 옆에 3이 있죠. 지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3 이상 약간 이제 3개 이상 넣어야지 통과가 되는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한번 만나볼게요. 맞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따로 안 뜨니까. 근데 두 자리 넣으면은 이렇게 뜨죠. 결론은 지금 저희가 한 자리를 넣어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할 거잖아요. 무차별 대입을. 그럼 한 자리를 통과시킬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나는 한 자리랑도 비교할 거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거를 저장을 해주죠. 이렇게 저장을 했고 키값이 지금 날라갔는데 다시 적을게요. BE DA EF56 BC 4F 4368 8A 71 870P 이거죠. 자, 이거 넣고 1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통과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루트 포스를 할 거예요. 브루트 포스를 할 건데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해요. 뭐 A 넣고 B 넣고 C 넣고 D 넣고 E 넣고 F 넣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차별 대입 공격인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넣다 보면은 이렇게 맞았다고 출력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답은 F죠. 답은 F고 지금 MD5 해시값으로 정답 인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MD5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암호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암호화 시켜주는 건데 제가 준 툴 중에 G인코더라는 툴이 있어요. 이 인코더를 이용해서 쉽게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 F 누르고 MD5로 암호화를 시켜라 하면 암호화가 돼요. 이게 답이죠. 이제 이걸 넣어주니까 맞다고 뜨네요. 그럼 이제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도 또 시리얼 문제네요. 18번도 시리얼 문제인데 코드 엔진 넣고 1, 2, 3을 넣으면 뭐 틀렸다고 나와요. 뭐 다 필요 없고 올리데버거로 열어서 풀 건데 뭐 패킹이 걸려 있나? 패킹은 안 걸려 있네요. 이거를 텍스트 검색해서 성공 문자열에 가서 좀 위로 올려보면 비교하는 구문 있죠. 이 문제 그거죠. 제가 평가 문제랑 냈던 거랑 같은 문제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달리고 코드 엔진을 넣고 1, 2, 3을 넣게 되면 여기 스트링 2번에 답이 출력되게 되죠. 이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답이 맞는지. 코드 엔진 넣고 시리얼 넣으니까 맞다고 나오네요. 이게 답이네요. 시리얼은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성공.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20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20번 제가 어렵게 풀었는데 일단 19번. 오늘은 19번까지 하고 20번은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엄청 몇 시간 걸렸어요. 20번 문제 풀이 보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게 20번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빡센데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거 푸느라 진짜 거의 하루가 걸렸는데 제가 이거를 5분 만에 풀어드릴 순 없고 나중에 실력이 느시면 한번 20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19번을 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헥스레이 기능 있죠. 19번. 19번은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은 이게 몇 초 뒤에 꺼지는 문제인데 이게 몇 밀리 세컨드 후에 종료되냐 이런 문제였어요. 이건 어떻게 푸냐? 이렇게 시계를 켜요. 시계를 켜고 문제를 실행시키고 몇 초가 지났는지 보는 거죠. 3, 4, 5, 6, 7, 8, 9, 10, 11. 대충 11초가 지나면 뭐 11초가 지나니까 꺼졌어요. 뭐 10초에서 11초겠죠? 10초에서 뭐 11초겠죠? 그러면은 이제 답은 밀리세컨드라는 게 1000에 1초예요. 1000밀리세컨드에 1초인데 결론은 10초에 만이겠죠. 1000밀리세컨드가 10초고 10,000밀리세컨드가 11초일 거예요. 이거를 넣어주면은 당연히 안 되죠.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 문제 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당연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PID로 보면 UPX가 걸려 있어요. 그럼 UPX 간단하게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UPX 넣어주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UPX 풀었어요. 풀었고 넣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희가 시간에 대한 함수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인터모듈 콜 들어가면 함수 목록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함수를 찾아요. 뭐 모르니까 뭐 시간에 대한 함수 검색해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일일이 찾았는데 나중에는 시간에 관한 함수가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보면 지금 time get time이라는 시간에 관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time get time이라는 그걸 찾았고
여기서 타임 getTime이라는 그런 걸 지금 다 봤어요. 봤고 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시간에 대한 이런 함수가 나오는데 뭐 슬립도 있고, 이거를 맨 위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어셈블리어를 진짜 완벽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처음에 풀 때 한 5시간 걸렸어요. 이거 어셈블리어 해석하느라. EDI를 이용해서 time get time 함수로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하고 있고, 보면은 일단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비교하면서 한번 풀어 보는데 이렇게 떠요.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티 디버깅. 저희가 이제 디버깅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거를 일단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안티 디버깅 관련된 함수, 디버깅 당함, 이런 걸 구분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4번에서 풀었잖아요. 여기 들어가자면 익숙한 게 보이죠? 제가 이거 우회시키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XOR로 바꾸라 했잖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을 해줘요.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면 일단 간단한 안티 디버깅을 우회를 했고, 다시 진행해 볼게요. 아까 거기까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걸고 F9 누르면 진행이 돼요. 안티 디버깅이 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빡센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EDI에 이 함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호출을 해요. 이게 아마 시간 재는 함수일 텐데, 그리고 여기서 F8 누르면 뭐 별 진행 없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하네요. 근데 점프 안 되고, EBX에 ESP 여기에 플러스 14 더한 거를 EBX에 넣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쵸? 그리고 슬립 함수를 EBP에 넣는데요. 들어갔죠? 그리고 EAX랑 ESI랑 비교를 한대요. 비교를 하고 뭐 점프문을 통해서 이동을 하네요. 그리고 EAX랑 ESI랑 뺄셈을 하네요. 그리고 EAX랑 EBX 플러스 4랑 비교를 해요. 그리고 점프문을 통해서 또 이동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함수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일일이 해보면서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call EDI로 시간을 측정을 해요.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보면 여기서 EDI를 한 번 더 호출하죠. 그리고 좀 넘겨볼게요. 이게 좀 복잡한데, ESI 다시 됐다 알았어요.
EDI가 지금 모르셔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실력 는 다음에 분석하셔도 무방합니다. 타임 getTime 함수를 실행시키면 EAX에 어떤 값이 반환이 돼요. 그 값이 이거예요. 2794D요. 이걸 반환을 하고 이거는 지난 시간 있죠. 지금 시간, 현재 시간을 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넘기다 보면은 또 호출을 해요. 이거를 하면 또 반환을 하죠.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 EAX를 ESI에 넣네요. 그럼 ESI에는 이거의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EAX랑 지금 여기 서브 EAX, ESI인데 이 구문에 의해서 이거랑 현재 이거랑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지금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호출하면서 지난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을 측정을 한다. 그리고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비교를 하는데 CMP 플러스 4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럼 EAX에는 지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EBX 플러스 4에는 비교할 시간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EBX 값이 요거죠 지금. 그리고 EBX에 플러스 4 하면 뭐 계산기 안 써도 이건 계산할 수 있는데 EBX 플러스 4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디워드니까 이렇게 4개를 읽죠. 그리고 리틀 엔디언으로 읽게 되면 0000 2270 해가지고 이 값이에요. 지금 16진수니까 10진수로 변경을 해요.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오죠. 답은 11120 밀리세컨드. 저희가 아는 시간으로는 11초 11.12초 후에 종료가 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지금 구했어요. 그렇죠. 교묘하게 저희가 시간 측정해가지고 브루트포스 못하게 막아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9번까지 풀었고 20번은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풀어보세요. 네, 맞아요. 그 타임 getTime 함수를 MSDN에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초급반 강의도 끝났고요. 초급반 강의도 끝났고 수강 후기랑 평가 문제를 받을 건데 2주 동안 해요. 제가 2주 동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2주 동안 강의를 하면은 평가 문제를 풀 시간을 못 드리더라고요. 수강생들이 지금 원하는 게 나는 실력 향상이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주는 거는 금방 알려드렸고 평가 문제에 좀 치중을 두기로 했어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분들인데 혹시 코드레드라는 해킹팀 아십니까? 코드레드라는 해킹팀이 있어요.
네, 거의 뭐 해킹대회 나가면 거의 맨날 상위권 아니면 1등 하는 팀이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그런 만든 팀인데 보안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더라도 혼자 해보고 정 모르겠으면 남에게 물어봐야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식의 스터디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배우는 사람에게도 결국 마이너스다. 주입식 교육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배우는 사람에게는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떨어뜨리고 똑같은 교육을 여러 번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 노동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안 좋다는 건데 저도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좀 이해 쉽게 강의를 했어요. 이제 접근하기 쉽게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근데 문제풀이만큼은 주입식 교육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자기 자신이 풀어봐야지 남들이 풀어본 거를 뭐 풀이 과정을 보고 따라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면서 혼자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보라. 그 다음 내가 강의로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과제를 내주고 스스로 풀어보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풀어보게 만들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모르는 걸 검색하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진짜 엄청 강조하면서 했는데 모르는 걸 검색하면서 이제 자립심을 길렀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게 만들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모르는 걸 검색하면서 하는 자립심을 길러줬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수강생들이 지금 50명인데 50명 중에 아마 그냥 강의만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은 없겠습니까? 뭐 심지어 강의를 안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뭐 카톡방 보니까 자기 스스로 풀고 그리고 팀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풀이 과정을 검색해가지고 풀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진짜 실력이 많이 늘고 나중에도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제가 이제 또 그런 분들을 해킹팀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해킹팀원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초급반 강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막 좀 공짜로 얻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아무리 뭐 내가 과제를 안 풀고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제가 중급반에 올라가면은 또 똑같이 그냥 과제를 던져주고 그걸 풀어봐라. 그거를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푸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면 이제 그 푸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함수 호출 규약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좀 야매로 알려줬죠. 주입식 교육으로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런 좀 딱딱한 그런 이론은 제가 안 알려주고 검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결론은 제가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초급반 때는 좀 주입식 교육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입문반 때죠. 그리고 이제 초급반 때는 제가 과제식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했고요. 앞으로 중급반 가면은 아이디 프로, 아이다 프로라고 하죠. 아이다 프로를 가지고 코드 엔진 문제를 또 풀어볼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뭐 과제를 안 할 거다. 나는 앞으로 그냥 강의만 듣겠다. 그런 분들은 안 풀으셔도 돼요, 평가 문제는. 솔직히 지금 초급반 강의까지만 들어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강의는 무의미하죠. 더 이상의 강의는 좀 무의미하다고 하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급반이든지 그리고 고급반까지 강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결론은 중급반을 가든 고급반을 가든 뭐 제가 만드는 이제 연구반인 해킹팀을 가든 똑같아요. 더 이상의 주입식 교육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의 주입식 교육은 없고 이제 앞으로 그냥 제가 과제를 던져줄 거예요. 과제를 던져주면 그거를 푸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뭐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평가 문제를 안 푸시고 이제 초급반 수료하시고 혼자 갈 길 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든다. 나는 해킹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사실 이게 말이 강해지 해킹팀에 팀원을 뽑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말이 많았죠.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제 초급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 뭐 불금인데 라이브로 또 재방송 보신다고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평가 문제랑 그리고 자세한 그런 사항들은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해킹팀은 리버싱 쪽으로만 뽑고 있어요. 리버싱 쪽으로만 뽑고 있고 저희가 말이 해킹팀인데 좀 스터디 그룹에 좀 가까운 해킹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해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해킹, 그리고 네트워크 해킹, 웹 해킹, 리버싱, 뭐 포렌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미스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요. 그 여러 가지 분야를 풀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주 분야를 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나가요. 나는 리버싱을 엄청 잘한다. 이 사람 한 명. 나는 웹해킹을 엄청 잘한다. 그분 한 명. 그리고 나는 뭐 미스크나 뭐 암호학을 잘한다. 그런 분들 한 명. 그 다음 시스템 해킹을 잘한다. 그런 분 한 명 해가지고 네 명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리버싱 분야만 빡세게 해가지고 마리 해킹 팀이 이제 저희끼리는 솔직히 못 나가죠. 다들 이제 주 분야가 리버싱인 분야인데 리버싱 잘하는 사람 4명이 해킹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입상을 하겠습니까? 분야가 엄청 많은데 뭐 리버싱 문제를 다 풀지라도 뭐 입상은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킹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리버싱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엄청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해킹팀에 들어가는 거죠. 뭐 혹은 나는 이제 리버싱 잘하니까 웹해커나 아니면은 시스템 해커를 구한다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리 해킹팀이 이제 스터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리버싱 핵심 원리 책으로 수업을 나가다가 도중에 제가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제 경험을 토대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바꿔가지고 리버싱 핵심 원리는 이제 입문반 때만 이제 좀 해당이 되었고 초급반 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리버싱 핵심 원리라는 별개죠. 그냥 제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 자세한 사항은 카톡방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 받도록 하고 노래를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뭐가 좋을까? 노래는 이제 또 겨울이니까 겨울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연말에 다들 들떠있는데 약속도 없이 외롭고 붕든 기분 탁자위에 오래된 방은 퍽퍽해. 친구는 하루를 자랑하기 바쁘네. 내 앞부터 날아놔준 얄미운 이불 로켓 같아. 작은 방 안은 답답해. 창밖에서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막상 떨어지니 좀 설레.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첫눈이 와. 때마침 나타난 정화 안에 너. Tick, tick, download.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또 확대해보고 속눈 샘 예뻐진 너에게 전화를 거네. 어디 있어 바빠 별일 없는 거 알아. 점심이나 먹을래. 틱틱거리긴 했지만 못을 꺼내고 급하게 머리를 말리고 벌써 거울 앞에 한듯하게 하늘에서 첫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막상 떨어지니 좀 설레. 첫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첫눈이 와. 때마침 나타난 내 눈앞에 너. 맹숭맹숭했던 너 나의 관계 오늘은 이상하게 싱숭생숭 눈 내린 눈 Good afternoon 맞추며 맞춰보는 너와 나의 눈 내린 눈 Good afternoon 내리는 눈을 보는 너의 눈을 보는 나의 눈은 치키 아니면 위키 우리 둘이 알아서 엮이는 분 위키 소복히 쌓인 눈을 보통 밟으며 쏟고 찬바람은 내게 널 밀어붙이지 따끈한 입김은 이불처럼 부드럽고 은밀하게 우리를 덮어 이 눈은 마치 휘프크림 커피처럼 새까만 이 도시 위를 하얗게 덮어 눈 안에서 첫 눈이 내려와. 눈이 내려와.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막상 떨어지니 좀 설레. 첫 눈이 내려와요. 눈이